지미 카터는 이미 퇴임하고 13년이 지난 후잖아요. 근데 왜 하필 지미 카터가 해결사로 간 거예요? 북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미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 공약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 맞네. 비록 자해 재임기에 공약을 갖다 실현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한미군 철수 이걸 갖다 신념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측에서 그 카터 대통령 측에다가 특사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퇴임하셨던 분이 다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놀란 일이지만 사실 그때 당시 대통령을 봤을 때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또 놀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클린턴은 항상 이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이런 사람들을 퇴임하셔도 다시 불러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터는 왜 불러왔냐? 미 해군 잠수대 장교였어요. 근데 그 아무 잠수대도 아니고 원자로를 공부하는 리서치하는 거기서 리크루팅을 돼서 거기서 열심히 했던 학공자였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야 그냥 정치인이 와가지고 일부러 쇼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있네. 배경이 대화가 되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과 이렇게 사이가 있어도 북한이 좀 더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카터 덕분에 분위기는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 김일성이 카터의 요구대로 핵 동결을 받아들였지만 이걸 그냥 공짜로 해줄 북한이 아니잖아요. 네네. 북한 김일성이 속마음을 꺼내듭니다. 바라던 걸 꺼내든 거죠. 경수로 좀 지어줘. 이거예요. 그래서 경수로 건설을 지원받으면 저전력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핵을 개발을 하면서도 아니야 이거 에너지 개발용 경수로야 의심도 피할 수 있다라는 보관을 갖고 네. 까만 마음을 내비친 거죠. 경수로 좀 지어줘. 근데 카터가 그걸 오케이 한 거죠. 이 1994년은 정말 이게 롤러코스터였던 것 같아요. 3월에 불바다 발언.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6월 타격 준비 완료. 근데 갑자기 6월에 지미 카터가 들어가가지고 이 위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 지미 카터가 또 한 번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7월에 바로 그 다음 달이 되겠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이때 이제 이 김영삼 정부에서 조건을 수락하겠다. 라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남북 간 정상회담이 합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월 25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가나분다 했는데 갑자기 그 정상회담 한 2주, 약 2주 남겨둔 7월 8일 날 김일성이 사망을 해요. 하필. 김일성이 사망을 해요. 하필.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극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아니 이게 저는 하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북한 안에서도 그때 두 분이 만나면 고려 연방제로 우리 통일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 안에서도 막 난리 났었어요. 또 하나 맥락이 뭐냐면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다를 가능성이에요.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같은 경우 굉장히 전통적으로 아직도 민족 대합, 통일이 가능하다고 본 거고 이분이 만약에 우리 체제 보정만 해준다고 한다면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다. 우리 끝까지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아니 정상회담 앞두고 왜 죽어? 음모론이 나왔죠. 김정일이 그러니까 거기서 죽인 거 이제 아니야?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동강변에서 그 김일성과 카터가 유람선을 타고 지금 회담을 하고 있을 때 그 뒤에 이 회담을 느긋이 바라보고 있던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 국민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이 인물 누굴까요? 누굽니까? 누구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무중? 김우중 배우 회장이에요. 아, 배우 회장이 거기서 나왔구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무중? 김우중 배우 회장이에요. 아, 배우 회장이 거기서
아니 나왔구나. 한국 기업의 회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김일성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김우중 회장은 자기 평생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정치인도 아니고 난 사업가다. 돈이 되는 곳은 난 어디든지 간다예요. 그래가지고 70년대, 80년대 때 리비아에 들어가요. 아시다시피 리비아는 카다피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서로 왼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다피 정권 하에서 수많은 인프라 공사를 해줬는데 엄청납니다. 외국 기업이 6개월 만에 만들어주겠다라고 한 건 대우가 3개월에 해주겠습니다. 와 반으로 그냥. 그래서 공항, 병원 싹 다 지어줘요. 그래서 그 당시 대우건설이 리비아에 있는 도로의 3분의 1을 건설해줘요. 야. 오죽했으면 그 회고록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카다피도 고마웠는지 대우건설 숙소에 카다피가 찾아와가지고 김우중 회장과 같이 탁구 게임을 했대요. 회장님 나이스 딱딱 카다피랑 탁구 쳤다고요? 김우중 회장이 그렇게 하지도 않은 말을 못해서요. 아까부터 롱타임머시 때부터 알아봤어. 김우중 회장이 탁구 쳤다고 언제 회장님 나이스 샷에 카다피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거 좀 각색을 한 거고 여기서 지금 역사 쓰시는 거 아니야? 아 역사에 양념 좀 하지 마요. 알았어 재밌긴 재밌어. 카타피가 딱 보고 지금 대우가 종합상사가 미국에도 진출해 있지. 그러면 김우중 회장이 미국과의 그런 그 교섭에 메신저가 좀 됐달라. 해서 결국 성사를 시켜줘요. 미국과 리비아를요. 그거를 누가 봤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본 거예요. 김우중 이 친구를 경제 특사로 북한에 한번 보내볼까? 그래서 이미 그 88 올림픽 전후로 해가지고 김우중 회장은 북한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북한 들어갔다 돌아오면 철컹철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회고록에 따르면 어떻게 북한에 갔냐? 일단 베이징으로 가요. 베이징에 가서 북한 당국자를 만나가지고 북한 여권을 받고 들어가요. 북한 갔다 왔다는 거를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정주영 회장이 소떼에 몰고 간 거 약간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고록 내내 이런 말 하거든요. 남북 교류에 밑바닥을 깐 나다고. 내가 먼저 했다. 보안이었네 보안. 아니 그럼 정주영 회장님이 소떼 끌고 간 게 이제 98년이잖아요. 1998년인데 그 전부터 그럼 활동을 그럼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 김우중 회장의 전언에 따르면은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우중 회장이 세 명이서 독대를 한 것이 20번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김일성과의 그런 신뢰가 만들어지는 그 계기가 있었대요. 얘기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 김일성이 나보다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더래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모르더래요. 80년대 말에 동구권이 붕괴할 조짐 보이고 소련이 붕괴할 조짐 보이고 이런 걸 전혀 모르더래요. 아, 외교관들이 있는데요. 왜 모르지? 직언을 안 한 거예요. 혼날까 봐. 그래서 거기에 김우중 회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성님 지금 바깥의 세상 어떻게 돌아가냐면 소련 붕괴되기 직전이고 지금 북한은 삼류국가로 찍히고 있고 직언을 한 거예요. 여기에 김일성이 경로라면서 이제 간부들을 부른 거예요. 너희들 왜 직언 안 했니? 맨날 혼내니까 그러지. 예? 그러니까 혼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앞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런 김우중 회장의 말을 믿겠다. 이때부터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만나요. 이건 너무 대단한 일을 했네요 그 당시. 김우중 회장이 남북 교류에 어떻게 보면 밑바탕을 만들어준 건 팩트인 것 같아요.